당신은 몇 살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사랑할 자격조차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편견과 맞서 싸운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믿기로 선택한 그 누군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설렘을 찾고 있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차갑게 식은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닌 명확한 선을 긋는 판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걱정을 가장한 충고를 건넸고, 어떤 이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말했습니다. 지금껏 잘 살아왔잖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있어?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러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철없는 걸까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조용히 혼자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이렇게 약한 걸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질문들 속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감정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저 지나가는 기분이었다면 남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제가 세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말을 들을까봐,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라는 걱정을 들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모두에게 편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외면하려 할수록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자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제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저를 가장 엄하게 심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장 냉정하게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내 행복에 스스로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누가 나이로 감정을 재단할 권리가 있는 걸까?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신경 쓰였고 소문이 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랑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이라는 것을요. 세상은 늘 정답을 강요합니다. 어떤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런 감정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기준은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일 뿐입니다. 그 틀 안에서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해도 적어도 저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하기로 다짐했으니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가게 앞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계단을 헛디뎠고 그대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재빠르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사람은 제가 완전히 중심을 잡을 때까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계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렇게 한마디 더 건네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왠지 모를 여운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가게 앞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뵙네요. 이번엔 안 넘어지셨네요.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읽었던 책, 어린 시절 추억, 삶에 대한 생각들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우산 없이 나왔던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제법 요란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지나온 삶에 대해, 때로는 외로웠던 순간들에 대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한심하게 보일까?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익숙해진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을 숨기며 살아온 시간들, 혼자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밤들을 함께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도 나누고 싶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라면,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감정을 덮어두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함께 공원을 거닐던 때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아요. 그 사람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이제는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허전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두려움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옳은 걸까? 밤마다 그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변의 반응도 신경 쓰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가까운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떨렸습니다. 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워하거나 반대하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그 질문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생각해보니 두려움 때문에 정작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응, 행복해.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야. 제 대답을 들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잖아. 나이가 뭐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해해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서로에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이 스칠 때의 떨림, 눈이 마주칠 때의 설렘, 헤어질 때의 아쉬움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먼저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 고백이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면, 지금의 편안한 관계마저 깨진다면, 그런 걱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괜찮아요. 그냥 잠깐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하기 힘든 일이라면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옆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 사람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왜 미안해하세요? 사람이 울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다는 것, 이 나이에 사랑을 느끼는 게 부끄럽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매일 고민했어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혼자 고민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둘 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요. 그 대화 이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을 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조용히 그냥 살면 안 되냐. 익숙한 말들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들에 주눅 들고 물러섰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바로 이해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친척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고 어떤 지인은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오히려 더 진지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축하해.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지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지지와 나 자신의 확신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우려 섞인 조언들을 들으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힘든 날에는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솔직히 좀 상처받았어.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나누며 우리는 더욱 단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남이 허락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잡아야 하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다른 사람들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행복을 위해 제가 결정해야 하는데 남들의 승인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는 저 스스로 선택할게요. 누가 뭐라 해도 제 행복은 제가 지킬게요. 제 대답에 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때때로 신경 쓰이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함께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물론 가끔 이상한 시선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여행이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떠난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걷던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대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밤에는 숙소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 앞으로의 꿈에 대해, 함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여행을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의 사랑은 더 깊고 성숙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작은 순간들의 의미 모든 것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행복이라는 것을.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서두르지 않고 함께 걸어가요. 주변의 반응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거나 반대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진심을 보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라는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변화가 컸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반대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제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다만 걱정이 앞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엔 우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가끔 옛날을 돌아봅니다. 두려움에 갇혀 망설이던 그때의 제 모습을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표정으로 웃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설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도 달라 보입니다. 길을 걷다 예쁜 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 이 사람과 함께 보고 싶다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감정들이 제 삶의 색깔을 입혔습니다.
회색 비치던 일상이 이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느낍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좋은 일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네,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이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특별한 데이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동네를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요. 오래도록요. 저도요. 그 사람의 대답이 따뜻했습니다. 화려한 계획은 없어도 괜찮아요.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맞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의지하고 작은 기쁨들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편견 어린 시선을 마주할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힘들 때 기댈 어깨가 있고 외로울 때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관계의 소중함을, 시간의 가치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더 진중합니다. 가볍게 시작했다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쌓아올린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금방 꺼진다면 지금의 사랑은 온화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거라고요. 머리가 더 휘어지고 주름이 더 깊어져도 여전히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매일 서로를 아끼고 감사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제 삶이고 제 선택이며 제 행복이니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더라도, 주변에 반대가 있더라도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남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이거나 철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을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용기를 냈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이 감사하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늦은 사랑이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때를 놓친 사랑이 아니라 제때에 찾아온 사랑입니다. 당신의 지금이 바로 그 제때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 끝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길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당당히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